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배우의 변신. 그 가운데서도 남배우의 악역 변신은 한 번은 넘어야 하는 큰 산입니다. 하정만 봐도 추격자 속 연쇄살인마 지영민을 훌륭히 소화해 배우로서 큰 날개를 달았으니까요. 자, 최근 악역 변신의 도전장을 내민 두 배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주지훈, 다른 한 명은 성빈인데요. 이번 주에는 먼저 주지훈의 암수살인부터 만나볼까 하는데요. 과연 김윤석 배우가 하정우에 이어 주지훈과도 좋은 호흡을 보였을지 허윤 변호사와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암수살인,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체도 신고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살인사건이 살인범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이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고? 뭐 하시겠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미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그만 완전 돌아야 돼요.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단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나머지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씨.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이 주제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대자법이지. 네가 아무리 치랄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형사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어디 있노니? 네, 영화 암수살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기대한 만큼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통 범죄물의 경우에는 이제 범죄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상 그리지 않습니까? 네. 특정한 단서가 발견이 되고 이제 담당 형사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쫓아서 결국은 범인을 잡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과정인데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이미 범죄자가 존재를 하고요. 잡았습니다. 그것도. 네. 반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시체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 전개로 시선을 확 잡았고요. 두 번째는 연쇄살인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좀 구성 있게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그 점이 어우러져서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 잘 됐으면 하는 게 이런 영화들, 어떻게 보면 상업적 흔히 말하는 MSG, 조미료 안 친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밀려나다 보면 나중엔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영화만 보게 될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좀 응원하는 바인데 주지훈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이 연기를 다 리허설을 하고 연극처럼 그러고 나서 합을 맞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좀 정통 영화의 느낌, 고퀄리티의 느낌 그런 거에 한몫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 하나는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강태호는 뭐 어떻게 됐다. 이 김영민 형사는 아직도 암수살인을 쫓고 있다. 이 사실 짧은 자막 제작비가 없었나? 왜 이렇게 훅 끝나는 느낌이지? 아니었나요?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보통 이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그 실존 인물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게 좋은데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막 두 줄로 예. 그렇지만 그 앞에 부분까지 상당히 밀도 있게 탄력 있게 잘 나갔다 생각이 들고요. 배우들 연기는 어떠셨나요? 주지훈이라든가 김윤석이라든가 이 두 배우의 연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연기를 잘했고
사실 영화 자체가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떨어지는 네. 스토리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떨어지는 부분을 이 두 배우의 연기로 커버가 가능할 만큼 워낙 연기를 잘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나온 진성규 배우, 네, 범죄도시 범죄도시. 장첸의 오른팔로 나오는 배우죠. 심지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동포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악역을 담당했던 진성규 배우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그렇죠.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김윤석이라는 인물을 빛내주는 조연의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또 나이 들면 김영민 형사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렇죠. 선배님이 낚인 거면 양식화되지 않은 연기, 각자의 이런 사실적인 연기를 보는 맛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배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같은 얼굴에서 그 무서운 잔인함도 나오고 또 이런 우직함도 나오고 진짜 배우구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한국 사람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한국 사람 중국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예.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암수살인이란 단어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신선함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하는 길은 가해자를 찾아내고 그 시신을 결국 찾아내서 안장시키는 것, 평화를 주는 것, 그거라는 그 김영민 형사의 열망을 김윤석이 참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김윤석이라는 사람은 진짜 연기 마스터거든요. 이런 사람 앞에서 웬만하면 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하정우가 그랬고 이번에 주지훈이 전혀 쫄지 않고 이 살인의 귀철이라든가 김윤석과의 밀당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스마트하게 하는데 사실 살인을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굉장히 무슨 애드리브처럼 막 갑자기 막 해버리잖아요. 즉흥적인 면과 지능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게 잘 조화되게 주지훈 배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허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무리 기자 출신이라지만 영화를 워낙 세밀하게 보는 거의 영화 전문 기자급이다 보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암수살인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 좀 꼽아주세요. 영화를 보신 분은 누구나 동의를 하실 제가 죽인 사람이 7입니다. 라는 그 장면, 그 주지훈의 그 표정 너무 리얼하고 그랬습니다.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결국 내는 못 이겨. 예,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주지훈 씨 인터뷰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 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암수살인을 통해서 연기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 오래오래 연기할 거예요. 저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정점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어떤 자신감도 읽히고 연기라는 걸 길게 해나가겠다는 그 기노업도 느껴져서 좀 보기 좋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영화의 법이스타 시작해보죠. 영화에서 보면 사실 많은 관객분들이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김영민 형사, 이 김윤석이 연쇄살인마 강태호 주지훈한테 계속해서 이 시체도 증거도 없는 암수살인에 대한 정보를 캐내요. 이걸 캐내기 위해서 막 돈도 주고 뭔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 거래한 것 때문에 재판정에 가서 망신도 당하면서도 계속 거래를 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얻은 이 정보가 어떤 이런 방식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계속 이러는 건가요?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행위 자체가 네. 위법하냐, 그리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 자체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요 문제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걸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항을 보면 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즉 네. 김윤석의 행위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이 절차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수사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거는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아니면 감청영장을 받지 않고 도청을 했다거나 이렇게 수사 절차가 위법적인 상황에서 네. 파생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영화에서 보면 이 그 김윤석 배우가 획득하는 정보는 주지훈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스로의 범행에 대한 정보, 자신이 만든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8조 2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제 절도범이 어떤 업무 일지를 훔쳤는데 이걸 수사기관이 돈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업무 일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이 행위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공공의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을 될 수 있다. 증거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업무 일지, 강도의 업무 일지를 돈 주고 산 거랑 비슷하게 이 주지훈에게 돈을 주고 산 거지만 이게 공익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윤석과 주지훈의 거래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연쇄살인마인 줄 모르고 다른 사건의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이 김윤석이 주지훈을 만난단 말이죠. 이때 주지훈 씨가 국수 참 맛있게 먹던데 배고프더라고요. 그쵸, 보는데 막 근데 다른 형사팀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달을 쫓아다녔어 이러면서 긴급 체포를 해가요. 이런 긴급 체포, 법이 보호하는 행위니까 이 형사팀이 했겠죠? 예,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주지훈을 긴급 체포를 한 뒤에 이제 김윤석과 그 체포한 형사가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네. 주지훈이 살인죄를 범했고요. 그 명확한 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또 주지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쫓아다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주지훈은 사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주지훈에 대한 긴급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이 긴급 체포의 뭐 절차를 좀 잘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뭐 무죄가 났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한 마약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이제 또다시 마약을 했고요. 그걸 이제 누군가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이 전과자가 있는 집에 출동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차량이 부딪혔으니까 이거 좀 확인하러 나와라라고 약간의 좀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마약 전과자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나 잡으려는 거구나. 그래서 나 지방에 있고 집에 없다라고 둘러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형사들이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이 마약 전과자를 잡았고 뭐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이게 마약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작 문제가 된 거는 이 사람을 체포한 그 긴급 체포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문제가 됐고요. 1심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약 성분이 몸에서 그쵸. 희석이 될 수가 빠져나가니까. 있습니다. 네. 예, 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렇죠. 긴급 체포가 합당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반면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네. 아니 이 사람의 주소도 알고 핸드폰 번호도 알고 제보자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래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긴급 체포를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풀려났고요. 예. 긴급 체포가 뭔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렇게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혹은 뭐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러 갔어요. 그랬다가 확 긴급 체포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로는 그 긴급 체포의 요건을 보면 도주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 잡으면 도망을 칠 거야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렇죠. 이 사람을 잡아놓는 거는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그거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을 체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법원의 이제 판례를 보면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네.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진 출두 시에도 긴급 체포는 되는군요. 자, 그럼 긴급 체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근데 또 이 주지훈이 하는 행동 중에 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김영민 형사, 김윤석에게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아니 지금 1명 죽인 걸로 체포돼 놓고 나 7명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백의 어떤 법적 효력, 증거 능력 그건 어떻게 되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중간에 주지훈이 그 교도소, 구치소 그 방 안에서 법전을 놓고 형사소송법 책을 놓고 그게 보입니다. 공부를 해요. 굉장히 똑똑한 범죄자인 거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범인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법조문에는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보면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지훈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백의 효력은 분명히 존재하되 자백만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뭔가 일단 법적 효력은 있는데 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딱 오로지 증거라는 게 자백만 있을 때는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자백의 보관 법칙 이 문제인데요. 네. 범죄자가 스스로 범죄를 자백을 했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뭐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졌지만 뭐 수사기관에서의 뭐 물고문이라든지 네. 잠을 안 재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백을 강제로 끌어내고 이 자백으로 무고한 사람을 심지어는 사형에 네. 처한 그런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자백을 했더라도 자백 외에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 조문이 이제 삽입이 된 거고요. 이 보강 증거는 자백 외의 것이라면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주지훈이 평소에 이 살인자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뭐 기록을 해놨던 뭐 수첩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보강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강 증거 관련해서 하나 더 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김윤석이 어떤 하나의 범죄를 이번에 이거는 꼭 입증할 테야 해가지고 그 살인이 있던 날 주지훈이 갔던 뭐 술집의 마담을 증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 옷이 뭐 같았다든지 그 옷을 또 추적하기 위해서 세탁소 주인을 막 불러요. 이런 사람들 어떤 그 살인의 날 어떤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그 이 목격자랄까 이런 것도 좀 보강의 어떤 증거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고요. 물적 증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서류라던가 아니면 뭐 통화 내역이라던가 네. 이러한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인적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진술인데요. 말씀하신 그 네. 세탁소 주인 같은 경우는 제3의 인물이고 이 사람이 진술을 한 거는 일종의 증언으로 취급이 돼서 별도의 보강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고 얘 자백만 있어서 다 틀렸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보강 증거를 하면 범행을 입증하고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또 이 김윤석, 김영민 형사가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군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사실 뭐 영화에도 그 거짓말 탐지기라도 뭐 해봐 막 이런 대사가 나오지만 거짓말을 정말 이렇게 TF, true냐, false냐 이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거는 법적 효력이 이게 과학적 수사 방법의 하나로서 거짓말 탐지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은 100%에 이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90에서 95%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거짓말 탐지기에 따라서 범인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혀진 사람이 실제로는 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고요. 사실 100% 정확하지 않다면 유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단 그 과학적인 수사 방법 앞에서는 땀을 흘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범죄자가 스스로 내가 그냥 차라리 자백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사실 쓰는 거고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사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오늘 또 암수살인 통해서 뭔가 굉장히 무거운 뭐 긴급 체포의 요건, 자백의 효력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소소하게는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재밌게 다양한 얘기 나눠본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일단 영화 자체가 형사 범죄를 다루었고요. 네.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연쇄 살인범을 연기를 했고 사실 주지훈의 행위 자체는 어떤 식으로 살인마 범죄자들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형사들이라던가 이런 수사기관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만 범죄자가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한 번쯤 보시고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야 또 수사가 더 잘 되는 거니까 진짜 형사분들도 이 영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무슨 영화를 부탁드려도 다양한 얘기, 재밌는 얘기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주지훈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김윤석 선배로부터 아무거든 하나의 재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무엇이 욕심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영화의 결과 안 맞다 싶을 때 자신의 쉬는 시간을 내서 감독님과 제작진과 회의를 하는 우직함. 전혀 무례하거나 매너 없지 않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을 나이 들며 쌓아가고 싶다는 게 하나고요. 할리우드에 모건 프리먼이 있다면 한국에는 김윤석이 있다. 어마어마한 신뢰를 주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욕심내더라고요. 나는 후배에게 어떤 선배인가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만 없어지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으로 지키고 싶었다. 이까지 인생이 뭐였나 봐. 인생에 끼어들어.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너희도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지켜줄게. That power, it's not completely awful. You have no idea how much you're scaring me right now. Eddie, cooperate. And you just might survive. Guys, you do not want to do this, trust me. Giant leaps will always come at a cost.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판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고? 뭐 안 죽겠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이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그만 완전 떠나야 돼요.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변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어디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시작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씨발 새끼가.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네 주제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대자범이지.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결국 내는 뭔데?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